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두 번째 별에서 그것도 별별 라디오로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뭔가 본 채널에서 그래도 계속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뭐 인스타에서도 자주 소통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새삼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별, 특히나 별별 라디오를 기다려주셨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인사를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혹은 두 번째 별을 처음 오신다면 저는 원래 본 채널에서 패션 뷰티 영상을 찍는 한별이고요. 여기는 조금 더 많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별이라고 하는 제 세컨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일단 오늘은 오랜만인 것만큼 갑자기 뭔가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길게 자리를 비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두 번째 별을 쉬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쉴게요 했던 게 아니니까 그냥 막연히 다들 이제 안 하는 건가? 더 이상 안 올라오나?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DM이나 메일이 왔던 적도 많고 댓글에 달렸던 적도 많고 그리고 꼭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한 10분 중에 두세 분은 두 번째 별은 언제 해요? 하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두 번째 별을 좀 잠깐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거를 공지로 내리기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별은 사실 저한테는 되게 편안한 공간이다 보니까 공지를 내리고 못 찍는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언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기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두 번째 별을 좀 편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이 조금 늦어지거나 혹은 잘 못 올리는 시기가 있으면 제가 꼭 공지를 하는데 두 번째 별은 정말 그냥 저답지 않게 약간의 방치를 조금 했었었죠. 그래서 정말 기억 없는 기다림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 근황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올 초부터 스페인에 오기 직전인 한 여름, 가을까지 좀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막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고 이런 식의 힘든 건 아니었고요. 그냥 뭐 영상도 본 채널 영상 잘 찍었고 친구들도 만나고 즐겁게 잘 보내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의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 두 번째 별과 본 채널을 좀 격리? 구분? 시키는 것도 저한테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막연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사실 본 채널은 패션 뷰티 위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일상 같은 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 하는데 본 채널은 굳이 저를 알지 않아도 한 번쯤 볼 수 있는 그냥 한 번쯤 즐겁게 볼 수 있는 영상들 혹은 정보 위주의 영상들 그런 거를 올리는 거고 두 번째 별은 좀 저한테 저를 알아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들, 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채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본 채널에서 자꾸 영상들이 진짜 컨텐츠 같은 그런 영상들만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두 번째 별을 좀 깊게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본 채널에서 소통을 하기 싫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 스스로도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본 채널 영상이 너무 정보 위주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노잼 같아지고 또 여러분들과 본 채널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기 시작했어요. 자꾸 두 번째 별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뭐 자잘하게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고 영상을 한 3주 정도 본 채널에서 공지도 안 하고 안 올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꼭 일이 있거나 혹은 좀 휴식 시간, 뭐 보충 시간이 필요할 때 쉼표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미리 공지를 드리고 하는데 아마 유일하게 한 번 예고도 없이 3주를 그냥 쉬게 됐어요. 제가 쉬려고 쉬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나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쌓이고 있었나 봐요. 제가 스트레스에 많이 둔감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력증, 또 그때 당시에 몸이 좀 많이 약해져서 몸이 좀 아프기도 했었고 그래서 영상을 한 3주 정도 못 올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매번 유튜브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체크하고 또 업로드 날짜도 체크하는데 우연히 보니까 3주나 지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상도 다 찍어놨고 편집도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었고 그냥 자막만 좀 수정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냥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이번 주엔 올려야지 이번 주엔 꼭 올려야지
이러다가 3주가 지나버린 거예요. 정말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했는데 저 스스로 생각이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팠고 어떤 특정 의견에 대해서 뭐 기다 아니다 이런 제 의견을 정리해서 내뱉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못 올렸던 한 6월 달쯤인가? 5월에서 7월 달 사이. 남프랑스 가기 직전에. 그래서 남프랑스도 원래 좀 몸도 너무 안 좋고 해서 안 가려다가 같이 가기로 했던 저랑 진짜 친한 언니가 변호사 언니인데 그때 당시 이제 로펌에 일이 너무 많아서 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2월 달부터 그거를 준비를 하고 다 예매를 같이 해는 거예요. 그래 죽더라도 가서 죽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네, 가길 정말 잘했죠. 도착하자마자 파리에서 하루 내내 뻗어 있기도 하고 또 다음날 기차 타고 안시 갔다가 보고 그 다음날 다른 도시는 제가 거의 보지도 못하고 또 온종일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역시나 좋은 풍경 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니까 정말 힐링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또 스페인이랑 비슷한 풍경이 많다 보니까 스페인도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스페인에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초에 파란머리였을 때 스페인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도 좀 리프레쉬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힘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긴급 처방 정도밖에 안 되고 여행이 아니라 좀 진짜로 진심으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여행처럼 짧게 막 2주일 이렇게 말고 가족들이랑 같이 몇 달 정도는 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스페인에 갈 준비를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진짜 스페인에 내가 가야겠구나. 정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뭐 이런 힘든 것들 가족도 보고 싶고 뭐 스페인 환경도 그립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들이 물론 좋으신 분들 너무 많고 그렇지만 좀 저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은 한 할아버님께서 이제 저를 태우러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왔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일로 가면 돼? 뭐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돼? 근데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데 여기 너무 밀리는데 그냥 여기서 내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편집하고 아침 일찍 나가는 길이었어서 정말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참자 참자 했는데 여기서 내리지라고 하셨을 때 그냥 그것도 참고 네 그럼 여기서 내릴게요 했는데 그분께서 그래 여기서 내려 뭐 계산은 카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정말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계산은 카드로 할게요. 근데 반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차 싶으셨는지 뭐 죄송해요 이제 그러시다가 나중에 갑자기 울컥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70대 할아버지인데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좀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셔서 제가 그냥 카드 얼른 찍고 네 아는데 그래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저에 대한 혐오가 너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택시기사님한테 그런 적이 없거든요. 불쾌한 경험이 많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많이 넘겼었어요. 그게 얼굴을 붉히기 싫어서 참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되게 힘드신가 보다 오늘 되게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 택시 기사님께 뭐라고 한 것보다 그것도 좀 있지만 나한테 지금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 결국엔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일을 이렇게 터지게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항상 되고 싶었고 조금 더 마음이 넓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항상 바른 말, 고운 말만 쓰는 것도 절대 아니고 제 감정 표현은 분명하게 하는데 제가 컨트롤하지 못한 화가 났다는 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 이게 너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의 여유가 정말 없었구나. 진짜 스트레스 많았나 보다. 그러게 그 기사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반말을 해가지고 아무리 어리고 여자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버릇이 없었나?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렇게 정말 살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무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하든 칭찬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친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진짜 어처구니 없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 동생이 심리학을 전공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누나가 왜 잘못을 한 거냐, 부당한 일에 웃어 넘기는 게 어, 괜찮은 게 아니고, 물론 그게 뭐 화가 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참아야 하는 거는 아닌 거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민해진 상태를 처음 보는데, 제가 계속 무기력하고 영상도 못하고 정말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활했던 거를 동생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좀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거나 그런 무기력한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코웃음을 쳤어요. 우울증은 무슨,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저는 진짜 우울에 빠져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뭐 통틀어서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막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그냥 누나처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예민해진 것도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근데 저는 그 전에 이런 무기력함이라든지 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Q&A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가 뭐랄까 저 편한 대로 최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럼프가 와도 그냥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나 보다, 뭐 좀 뭔가 잘 안 돼도 뭐 안 될만 했나 보지, 내가 열심히 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냥 이렇게 평소와 다른 무기력증이나 이런 것도 내가 좀 열심히 했나 보네, 스페인 갔다가 계속 영상 찍고 뭐 스타일 다이어리 영상도 찍고 뷰티 패션 다 하고 이러느라고 고생했지 뭐,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누나의 삶에는 너무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두 번째 별도 이렇게 길게 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두 달 정도 재정비하고 다시 영상 찍어야지, 별별 라디오라도 꾸준히 찍어야지 했는데, 제가 저 스스로를 먼저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본 채널 영상은 나름 꾸준히 했으니까 네, 더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어찌할 줄을 모르겠네요.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스페인에 와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스페인에 가더니 너무 열일하는 거 아니냐, 되게 힘들 것 같다, 좀 쉬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 진짜 너무 즐겁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마 그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스페인에 와서 찍었던 영상들 다 정말 너무 찍고 싶어서 몸이 막 근질거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도 보여주고 싶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몸이 막 근질거려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도 그런 거고, 스페인에 가더니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즐거워 보인다, 그런 게 보이나 봐요, 영상에서도. 항상 저는 즐겁게 재밌게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구독자님들 눈에 그런 게 보이나 봐요. 사실 저보다 더 저를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관심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혹시나 뭐 걱정을 하시거나 너무 우울한 얘기가 될까봐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그냥 제가 좀 저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좀 당황스러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나름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좀 빨라서 뭐 한번 생각을 하면은 그걸 꼭 해야 돼요. 굉장히 즉흥적인 편이라서 제 크루들이 저를 즉흥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냥 스페인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가자 하고 그냥 바로 이민 가방 사서 막 짐 이제 싸고 비행기 티켓 끊고 아빠 엄마한테 통보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집에 다시 갔더니 집이 제가 짐 싼 그대로 난장판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컨텐츠도 진짜 많이 생각나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안 돼서 편집하는 능력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머릿속에만 맴도니 스케치가 너무 아쉽긴 한데 찍고 싶은 영상 정말 정말 많아요. 일단 뭐 본 채널은 한동안 지금과 같은 페이스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패션 콘텐츠도 좀 더 많이 찍고 싶고, 드레스룸 투어도 지난번에 요청이 가장 많았어서, 룸투어 이후에 요청이 많았어서 그것도 찍고 싶고,
또 뭐 모닝 루틴이라든지 나이트 루틴, 단순히 스킨케어 말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것들,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것들을 반나절을 이렇게 담아서 찍는 영상도 외국 유튜버 분들 보면은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꼭 찍고 싶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정말 패션 뷰티 그리고 그거에 갇히지 않고 한별에 관한 모든 영상을 본 채널에서 더 많이 촬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부터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별은 한동안은 별별 라디오를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유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영상은 제가 이번에 이 마이크를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ASMR도 되는 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팅 사운드 먹는 거, 뭐 코하쿠토라든지 이런 되게 독특한 마카롱 이런 것들, 그런 거 먹는 거 보는 거에 좀 빠져 있는데 그런 ASMR 영상도 좀 해보고 싶고. 근데 제가 사실 ASMR에 대한 그런 욕구? 뭐 듣고 싶은 욕구나 하고 싶은 욕구는 없었는데 제가 데이나님 영상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씩 봤는데 예전에 한번 실제로 만나 뵀을 때 너무 정말 예쁘신 거예요. 되게 체구도 아기자기하고 막 마르시고 진짜 인형 같은? 그러셔서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신 그때 이후에 더 이제 많이 팬심으로 더 찾아보게 됐었는데 우연히 구름과자 이팅 사운드였나? 그 터키 구름과자랑 꿀타래 그걸 봤는데 와 이건 진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뭐랄까 되게 고와서 너무 예술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제 마이크는 고작 이런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일단 본 채널에서 ASMR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요새는 특히나 더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어딘가에 계시겠죠?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정말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하기도 했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냥 아까 택시기사님 같은 그런 것들, 마음의 여유도 없고 뭔가 이렇게 자꾸 각박한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 제가 저 자신을 좀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저는 조금 더 개성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예전에 제 데일리룩 영상을 보시면 뭘 저렇게 입고 다니냐 싶을 정도로 그런 옷을 좋아했거든요. 그냥 그게 잘 입든 못 입든 간에 그냥 누군가가 입지 않는 스타일을 입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이 되기도 했고 그게 조금 개성은 부족할지언정 그래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뭐 제 주변 친구들도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고 좋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스타일을 제 방식대로 입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거에 대한 만족, 충족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갈증도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스페인에서 있을 때 그리고 스페인에서 온 직후에 저는 조금 더 개성이 강한 사람이고 뭔가 더 강한 빛이 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거에서 오는 좀 슬픔?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고 싶은 건 아니고 난 계속 이대로 할 거지만 약간의 아쉬움에서 오는 슬픔? 평소였으면 아마 이런 슬픔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전에도 분명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그냥 이게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이 힘들어지고 제가 좀 뭔가 이렇게 한계치에 찼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정말 나 괜찮은 거 맞나? 스스로에게 너무 지나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실 내가 여태까지 괜찮았던 게 다 그냥 정말 합리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또 한편으로 되게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게 해주고 좀 회복하게 해준 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깝게는 제 동생부터 뭐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험이나 그런 고통이 있는 유튜버 친구들이나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늘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친구들, 언니들. 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정말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위로는 그게 저랑 친한 동생인데
이런 나의 개성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언니가 스페인에서 온 직후에 조금 더 강한 빛을 냈던 사람이었던 것도 맞고 개성이라는 것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 그때 언니는 뭔가 너무 빛이 강해서 마치 정말 조명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팍 직사광선을 쐬듯이 조명이 너무 강해서 누군가는 그 빛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가까이 가기 싫어질 수도 있는 그런 빛이었다면 지금 언니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어진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언니의 빛을 보고 다가올 수 있게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다. 마치 조명의 그 뭐지? 뭐 이런 거 반사판 같은 거 있잖아요. 빛 부드럽게 나가라고. 그런 걸 된 것처럼 그렇게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기는 너무 좋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제 옷을 보면서 아디다스 뭐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옷을 보면서 그리고 언니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 지금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절대 평범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나도 크게 위로가 됐었고 그냥 진심 어린 말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저를 잘 알고 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물론 그 친구가 똑똑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퇴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막 지금 제가 했던 말이 그 워딩 그대로인데요. 그 정도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너무나도 위로가 됐고 너무나도 제 스스로를 추스리는 데 도움이 됐던 말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스페인에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짧은 시간인데도 네, 굉장히 좀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멘탈도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힘듦이나 이런 뭐 자기에 대한 혐오 이런 것도 처음으로 진짜 20 몇 년 살면서 저에 대한 혐오를 처음 해봤는데 그런 것도 겪고 막 다 하면서 어쨌든 뭔가를 더 많이 경험을 한 거니까 조금은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와서도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좀 자기 반성의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반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이런 인격 수양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 근황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지금 너무 괜찮아요. 아마 본 채널이든 앞으로의 세컨 채널 영상에서 더 많이 느끼시고 보시겠지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사실 뭐 하루에 한 개, 한두 개 그리고 안 올릴 때는 막 3, 4일 동안 안 올린 적도 있고 한데 요새 제 인스타그램 되게 바빠요. 막 너무 즐겁고 신나고 이러니까 사진도 되게 많이 찍게 되고 또 한별로 계정도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5, 6월 달쯤에 다낭룩 올리면서 더 이상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회복을 하니까 열심히 밀렸던 거 다 올리고 진짜 두 번째 별 기다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방문해주신 분들께 항상 제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힘들었을 때 물론 주위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한테 보내주셨던 뭐 DM들, 메일들, 댓글들 정말 더 많은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힘든 시기에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만큼 앞으로는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아마 제가 20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좀 더 특별한 사연,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은 다 못 드려도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잊지 않고 제 영상 보러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다음 별별 라디오에서도 늦지 않게 꼭 만나요. 그럼 오늘도 예쁜 밤 보내시고 잘 자요. 안녕.